앉으시면 멀리 떨어져요. 다 일에 좀 딱. 아니에요. 다 진을 시니까. 가깝게 앉으시다. 정답게. 가깝게.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예? 네, 좀 섭섭하고. 우리 이성찬 위원장님 잘 있었습니까? 예. 20년 전에 경기에서 들었어요. 전당대회 한다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다니는데,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에 있는 얘기 좀 듣게 되고, 그리고 제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걸 메모하고 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짧게 한 5분 정도 얘기 드리고, 여러분들 혹시 뭐 궁금해 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좀 성실하게 말씀드리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당대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열심히 당대표 나가려고 준비하고, 그리고, 슬로건도 정해놨었어요. 당대표에서 당대표로. 그리고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이거 만들겠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의 핵심 골자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나오듯이, 모든 당권이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려면 전당대회 룰부터 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 투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직선제 투표는 누구나 다 한 표입니다. 국민도 한 표, 당대표도 한 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은 아직 당대표 직선제가 아직 안 돼 있어요. 특히 예비경선 같은 경우 당원들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중앙위에서 그냥 컷오프하고 3명 당대표 나가, 5명 뽑는데 8명 나가 최고위원, 이렇게 됩니다. 당원들은 거기에 관여를 못해요. 그리고 또 본선에서도 당원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이게 지켜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마포 을 같은 경우 전국대의원이 51명이에요. 근데 지금 전국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53표랍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다 영향력에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중심으로 뽑히니까. 그러면 50명, 예를 들면 최고위원 누구 뽑자? 그러면 2,500표입니다. 국회의원은. 2표잖아요. 5,000표예요. 당원은 한 표인데 국회의원은 5,000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는 한 표, 누구는 5,000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좀 고치자. 근데 아직 안 고쳐졌습니다. 우리가 강한 민주당이 돼야 정권을 다시 재탈환한다 이렇게 되는데, 당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정당은 강한 민주당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표에서도 이렇게 1대 2,500, 1대 5,000 이렇게 되면 이거 몰랐대요, 당원들이. 이번에 제가 얘기하니까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열받는데요. 그래서 원래 전국대의원 취지는 취약지역, 영남은 권리당원도 적고 그러면 영남 후보들이 피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대의원으로 보정하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랍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SNS 정당이 됐고 누구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남 지역이기 때문에 영남 후보를 우리가 찍어주자. 내가 호남에 살기 때문에 호남 후보를 찍어주자. 이거는 이제 구시대 유물이잖아요, 솔직히. 아니, 제가 충청남도 금산 출신인데 여러분 안 찍어주실 겁니까? 잘하면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의미는 좀 퇴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역이 있다면 조금 보정해주자. 그러면 지금같이 전국대의원을 뭐 30%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예 없애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좀 보정하기 위해서 좀 주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의총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걸 당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지만 그건 당론이 아니다, 의론이다.
국회의원들의 결론이지 당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봤냐? 당의 중요한 진로는 전 당원에게 물어보자.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 그것이 당론 아니겠는가? 그래서 전 당원 투표 하자. 어렵지 않아요. 뭐 권리당원 100만 명이 넘다는데 카톡하면 하루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냐? 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당대표를 준비했다가 최고위원으로 돌린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대선 때 열심히 남들보다 한 이유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서 빨리 청와대를 보내야 당대표를 제가 하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재명, 제가 오른쪽 무릎까지 다쳤습니다. 하도 뛰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정형외과 치료까지 받았는데, 근데 그 꿈이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몇몇 국회의원들은 다 이재명 때문에 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총 나가서 그랬어요. 이재명 욕하지 마라. 이재명이니까 그만큼 표를 얻었다라고 많은 당원들은 생각한다. 이재명은 책임지고 당대표 나오지 말래요. 그래서 많은 당원들은 이재명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계속 이재명 내가 나갈 테니 이재명 나오지 마라. 나도 안 나갈 테니 이재명 나오지 마라. 그래요.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내 팔자가 이번에도 당대표 나가지 못하라는 운명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재명 원학에 전화했어요. 당대표를 나오지 말라고 하니 당대표를 아니 나갈 수 없게 됐다. 그러니 당대표 나가라. 제가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 당대표 그럼 안 나갈게요. 나 최고위원 돌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제가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면서 맨 앞부분이 그거예요. 얼마 전까지 당대표 출마 선언문이 제 손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번 당대표를 이재명 나오라고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출마를 촉구합니다. 저는 최고위원 하려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10대 공약은 뭐 당대표가 되든 최고위원이 되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떨리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며칠 전에 여론조사가 따졌어요. 정청래가 압도적으로 1등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카톡이 어떤 게 벌어지냐면 정청래는 어차피 될 거니까 정청래 찍지 말자. 한 명이라도 친 이재명 더 밀어넣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은 정청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정청래 1등 하는 꼴을 어떻게 보겠냐. 또 국회의원들은 또 정청래 배제. 이러면 이쪽에서 표 빠지고 저쪽에서 표 빠지고. 그럼 저는 어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안 찍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도 대구 갔더니 어떤 분이 카톡 보여주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카톡 보냈다고. 거기 나와요. 정청래는 어차피 수석 최고위원 됩니다. 우리는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찍읍시다. 그리고 제 이름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생각해보라고. 정청래를 안 찍으면 정청래가 떨어집니다. 정청래를 찍어야 정청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면서 카톡 다시 보내겠대요. 무조건 한 표는 정청래. 무한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보낸대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오늘도 지금 여러 군데 다니고 저도 어제도 다니는데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당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정청래 안 찍으면 정청래는 떨어집니다. 요 얘기를 제일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에 계시는 우리 똑똑하고 유능한 우리 당원들께서는 정청래를 안 찍으면 정청래 떨어지니까 무조건 한 표는 정청래 찍자 하시는 분만 박수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가 무지하게 더워요. 나오잖아요. 그냥 나올 수 있어. 네. 자,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살. 무엇이든. 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네네네. 요즘 당원 실명제 하지 않습니까? 네. 권리당원이라든가 이런 실명
실명대를 하는데 실제로 당원들이 실명대로 들어오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 당원 실명대로 하실 건지 그건 그 예전에 최진실 사태가 났을 때요. 인터넷 실명제 하자고 한참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반대했어요. 네. 아니 꼭 이름 대고 꼭 얘기해야 되냐. 이름 안 대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그렇게 됐는데 또 요즘은 또 당에서 너무 이렇게 분탕질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름 대고 하도록 하자.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빈대 하나 잡자고 초과상관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을 하자. 뭐 예를 들면 기사 댓글 다는 것도 실명을 하자니 이렇게까지 확대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런 얘기만 하거든요. 다니면 그 분탕질 지르는 사람 다 제명 조치하라고 필요할 것 같아요. 심하게 한 사람들, 특히 선거 앞두고 막 했던 사람들. 근데 이제 그 게시판에 뭐 이상하게 무슨 알바 비슷하게 와서 막 분탕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여론이 좀 더 세기는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게 과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냐. 이런 또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좀 더 의사소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전당원 투표를 해서 그 항목을 하나 넣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차라리 물어보고 압도적으로 나오면 그렇게 하면 뭐라고 군수를 못 하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한편으로만 생각해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 좀 더 연구해보자. 그러면은 투표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한번 실제로 한번 넘겨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전당원 투표를 좀 상소로 하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뭐라 해야 될지 모를 경우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물어보는 게.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네. 당원을 주인으로 이제 만들어가자. 네. 이제 민주당부터 이제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네. 그건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절반이나 3분의 1이라도 당원 투표, 예를 들면 경북의 비례대표 후보를 몇 사람 나오게 하고 그래서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당원 투표가 많은 사람을 비례대표로 중앙당에서 고려하는 이러한 그 당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가 정청래 의원께서는 수석 최고위원이 될 거라고 보고 네. 당대표보다도 오히려 이런 문제를 풀어가시는 데는 우리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한 말씀 올립니다. 지금 부모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약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떤 거냐면 지역구 경선은요 당원 50 그리고 일반 주민 50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의 정착이 돼갑니다. 지금. 그리고 그거는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비례대표는 아직도 중앙위원회에서 순위 투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20번까지 비례대표다. 1번, 2번부터 20번까지 전략공천으로 한 대여섯 명 하고 나머지 순위 투표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전략투표 30%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순위 투표를 하게 되면 떨어질 사람들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30% 내외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중앙위 컷오프를 하다 보니까 중앙위 순위 투표를 하다 보니까 다 국회의원들 찾아다녀요. 비례대표 후보들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아예 써놨습니다. (6번) 열린 공천으로 공천 혁신. 이게 뭐냐면 이제 비례대표 당에서 필요해서 전략 공천 하시는 분들은 30% 하더라도 나머지 순위 투표는 중앙위에서 100% 순위를 결정하지 말고 권리당원 50을 보장하자. 그래서 권리당원들이 투표하자. 이제 이런 거고요. 고모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쪽 경남 경북 이쪽이 약하니까 이쪽에 배려를 해달라. 이런 거는 쿼터를 정하면 됩니다. 그건 좀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건데요. 비례대표 몇 명 중에는 예를 들면 영남 후보 여자 1명 남자 1명을 정하자. 그리고 여기는
고기 당원들이, 영남 쪽 권리당원들이 투표해서 1등을 하면 몇 등 배치하자.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20대 비례대표 김현권 의원이라고 있었죠. 예. 처음에는 당선권 아닌 저 멀리 배치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김종인 셀프 공치냐 뭐냐 하면서 칸막이 정해는 걸 허물고 현장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정했습니다. 그 중앙위원들이. 그때는 한 600명 됐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됐어요. 근데 저는 권리당원 50으로 하면 예를 들면 국회의원 줄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권리당원들이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당선권으로 비례대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경상북도 제가 조금 아까도 저희 갔다 왔어요. 강구송 지역위원장. 그런데 청송, 군위, 의성, 영덕 여기가 민주당 지지율이 제일 낮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약속하고 왔어요. 제가 경주를 가니까 경주에 제2지역구 국회의원 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현역 의원이 어려운 지역에 제2지역구를 선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포을 지역구인데 제2의 지역구 어려운데 가서 도와주고 뭐 행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를 하자. 그래서 저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 강부성 위원장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제가 반승나가고 왔어요 지금. 내가 그럼 여기 제 지역구 하겠다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니까 그냥 여기다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돼주겠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런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이게 법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권역별 석패율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지역구로 나갔어요. 근데 가장 적은 표차로 떨어졌어요. 1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분은 비례대표로 배려하자. 이게 이제 권역별 석패제도예요. 근데 이게 선거법상 불가능한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은 비례대표로 출마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요 선거법을 좀 고쳐야 되는데 정개특위에서 지금 좀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밀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100% 여러분들께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정개특위에서 한번 밀어보자. 권역별 석패제. 그러면 지역위원장인데 출마자도 없고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억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나갔다가 큰 표차를 떨어지고 의욕도 없고 뭐 선거운동 해봤자 떨어지는데 근데 열심히 해서 내가 가장 적은 표차를 떨어지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러면 각 지역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더 열심히 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예를 들면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권역별 석패율 제도 요게 하나 있고요. 또 비례대표도 쿼터를 줘서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는 뭐 여자 한 명을 주자 남자 한 명을 주자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권리당원들이 우선 투표를 하자.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은 제가 지금 아이디어 차원으로 있는데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7년 전에 제가 최고위원 한번 나왔을 때도 권역별 석패율제도 제가 엄청 밀었습니다. 그리고 정개특위에서 될똥말똥 하다가 말똥으로 끝났어요. 사실은. 네, 그 선거법이 개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권역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면 그 분야 안에서는 지역구 비례를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한번 제가 밀어볼 생각입니다. 네. 부모님 답이 됐습니까? 네. 네. 저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약간 민주당에 대한 그 대선 때문인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약간 국가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거를 좀 질문해도 되는지. 아니 될 수 있으면요. 네. 이게 대선 토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제가 이거 최고위원 토론 때도 보면 무슨 거대 담론, 뭐 방역이 어떻고 그런 거는 대선 토론에 맞고 지금 당장 급한 게 당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고 당을 어떻게 강화하고 어떻게 혁신할 건가. 이거 위주로 토론을 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력이 없어서 뭐 답변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선 당장 급한 것부터 좀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당 혁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질문이 없다면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겹쳐서 이제 사실은 저희 경상도가 되게 빨간색이 강한 지역인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청년들 선거 때 대선 때나 지방선거 때 이제는 청년 하는데 선거가 딱 끝나면 청년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청년에 대한 걸 꾸준히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청년위원회 키워나가는지 궁금해서요. 네. 저는 제 입으로 빈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한 만큼 얘기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2030 청년들이 우리도 출마하자 하는 모임이 생겼고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그게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공동위원장이 김지수, 이번에 최고위원 이제 컷오프 됐는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리고 제가 쭉 조언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조언한 거를 하는 건 하는 건데 이분들이 공천을 받아야 뭐 출마도 하고 당선도 되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인지도예요. 청년들은. 그래서 제가 다스베이다 2번 데리고 나갔습니다. 청년 후보들. 그런데 다스베이다 나간 분들이 다 공천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냥 말로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옆에 서 있고 또 이름이 알려질 수 있도록 뭐 유튜브들도 같이 나가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그린벨트 소속 여성분을 제가 발굴해서 공천을 했고 그리고 당선됐어요, 이걸. 그래서 제가 의총 때 했던 발언 그대로 얘기하면요. 당 혁신 얘기하고 청년들을 위한다고 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의원님 지역구에서 한 명씩 그래도 발굴해서 공천하십시오. 그게 청년 정치를 위해서 실제로 실사구시적이고 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지역구 구의원, 기초의원 청년 2명 저는 공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 했습니다. 35살, 37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뽑힌 거예요. 지금 민주당처럼 하면 이제 이준석은 그냥 컷오프죠. 우리는 안 돼요, 이게. 근데 정당 시스템이 우리가 항상 선진적이고, 우리가 항상 이끌어왔는데, 이상하게 전당대회 룰 만큼은 국민의힘보다 상당히 후진적입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아니, 국민의힘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네, 그럼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것 뜯어고치지 않으면 매일 국회의원 중심의 정당이 된다. 아니, 전두환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10,000명 장충체육관에 모아놓고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만 관리하면 돼요. 개파 해체가 왜 안 되냐? 당대표 나가려면 개파의 끝이라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컷오프인데요. 지금 같은 구조는. 그래서 개파도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공천 받으려고 개파 활동을 했는데 그건 이제 경선이 됐잖아요. 지역구. 근데 전당대회 때문에 개파가 아직 존재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파 아니면 될 수 있습니까? 이재명 같은 이런 분이니까 되는 거죠, 지금. 컷오프 경선. 나머지는요, 국회의원들끼리 짬짬이로, 야, 누구 밀어주자, 누구 밀어주자, 안 하면 다 배제당해요. 그러면 정청래 같은 사람도 당대표 나가면 컷오프예요. 그럼 이상하게요. 당원들한테 인기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이상하죠, 그게. 그래서 건의하는 거예요. 네. 저희들 그 더불어민주당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홈페이지나 전화를 하게 되면은 정책 상담을 할 때 우선 상담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녹음만 된다. 상담 그게. 네네. 그런데 응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정책을 갖다가 기반을 갖다가 우리가 시민들이 정책이 이런 정책이 그런 게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바로 잡아주면 안 된다 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녹음만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어떤 몇 사람이라도 있어서 그걸 갖다 응대를 해줬을 때 어떤 식의 바람이 그 되는 전달하는 방식도 틀려질 거라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직원들이 그 민주당 강사 안에서도 그 직원들이 많을 텐데 그 민의를 갖다 받아들고 수렴할 수 있는 그거는 그냥 녹음기만 있다 그래요. 실제로 통화를 하고 목소리를 듣고 당직자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넣더라고요. 네.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희수.
네? 김형수. 김, 형. 형. 수. 네. 열린 우리당 때요. 우리 유승찬 위원장은 아실 거예요. 국회의원 1 민원인 제도가 있었어요. 국회의원이 하루 종일 민원 창구에 앉아가지고 오늘 전화 받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앞에서. 네. 그 답변하고. 근데 좀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걸 다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오늘은 정청래가 민원 상담 받는 날, 그러면 당에 몇 번으로 전화하시오. 그럼 전화하면 뭐 물어보고 제가 답변하고 메모하고 취합하고. 그런 거 하면 괜찮겠는데. 제가 이름을 왜 물어봤냐면, 만약에 이 제도가 마련이 된다면, 요거는 포항에 있는 김영수 당원님 표입니다. 이렇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건 이렇지 않습니까? 100% 해결되면 제일 좋은 거고, 해결이 안 되더라도 잘 들어주고, 그리고 하려고 최소한 노력을 하고, 근데 끝내 이건 제도 때문에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지역구에서 민원을 하면 대체적으로 안 되는 민원이 민원입니다. 그냥 구청 가서 해결할 거면 다 해결돼요. 근데 구청에 가니까 안 되니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아유, 의원님 항공 촬영해가지고 내가 집을 조금 고쳤는데 벌금 나왔는데 이것 좀 면제해주면 안 돼요? 이런 민원입니다, 이거. 구청이 안 되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거 마포에 한 1,500건 되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민원해도 안 됩니다. 도장이, 아니, 항공 촬영으로 찍혀가지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런 거구나. 마포에 1,500건이 걸렸는데 나 혼자만 빼달라고 하는 게 좀 무리구나. 그러면 좀 이해는 되잖아요. 해결은 제가 못 해드렸어도. 좀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원들한테 제일 원망을 듣는 부분이 이거예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당사에 갔더니 국회의원도 안 나오고 오히려 잡아가라고나 하지 않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성의 표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국회의원들이 하루씩 상담자로 받자. 민주당 자체가 그 포장을 젊은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포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은데 네. 이 부분들을 갖다가 놓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이 다가가는 게 너무 쉽게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이 정보를 갖다가 접해야 되는데 네.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이런 데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해요. 정청래 TV도 막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그럼 그냥 유튜브 하면서 막 답변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의원들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답답해하고, 솔직히 제 팔자라는 게 의원들이 뭐 잘못하고 그러면 당사로 다 몰려와요, 장관들이. 그러면 제 전문이 뭐냐면 가서 사과 전문이 됐어요. 맨날 가서 저만 사과하는 거예요. 또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은 다 저한테 문자합니다, 지금. 의원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그런데 문자가 저한테 민원이 몰리는 거 막기 위해서라도 다른 의원들이 좀 이것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 말씀 많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진도 좀 찍고 그러기 위해서 꼭 질문할 거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좀 민감한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의원분들이 조국의 방을 이야기하고 네. 그런 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분탕질을 하는 건가?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왜 조국이라는 전화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았나? 그럼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안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책임지고 뭔가에 대응하는 모습을 이번에 최고위원회이시면 해주실까는 좀 질문과 함께 두 번째는
180석을 주었잖아요. 네. 그럼 저는 그 의미는 국민의 눈치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한을 줬으니까 개혁을 하라고 준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부랴부랴 이번에 국수완박 빼고는 한 게 없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원들의 공통된 생각이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조중동 눈치 보지 않고 당원들의 눈치를 살피겠다. 국민의힘과 타협하면 눈치 보지 않고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겠다 하는 이유는 너무 여의도에 있다 보면 특히 당 지도부가 조중동하고 너무 밀접해요. 듣는 게 조선일보 얘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조하는 거예요. 일반화에 대한 오류죠.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회의할 때 보통 조선일보 조중동 신문 스크랩 해놓고 그거 보면서 회의하거든요. 그거 없애려고요. 그거 없애고 회의하자. 그리고 조중동은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이렇게 거대 언론사 눈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저는 참고로 20년 동안 조선일보, 동아일보하고 단 한 번도 인터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한테 물어요. 왜 우리하고 인터뷰 안 하냐고. 나는 언론하고 인터뷰하지 찌라시하고는 인터뷰 안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의원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저처럼 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9대 때도 같은 경우는 MBN 원래 있었던 거고, 그래서 MBN 출연 많이 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럼 TV조선 채널A에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같은 종편인데 MBN은 나가고 왜 우리 TV조선 채널A는 안 나옵니까? 그래요. 그럼 말하기 싫어하죠, 그래요. 내 맘이야? 이러고 그냥 끊어요. 좀 180석 졌는데 한 게 뭐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불만이죠. 근데 의원들은 실제로 개혁을 많이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덜 개혁해서 우리가 졌지 더 개혁해서 졌냐. 그것도 검찰개혁과 간신히 그거 하나, 그것도 좀 누더기가 된 거, 그거 하나 솔직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하나 했다 사실은. 부랴부랴. 그것도 대선 전에 했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은 민감해서 뭐 얘기를 잘 안 하려고 저는 그냥 솔직히 할게요. 제가 서초동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떠나서 동지라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이다.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고 서 있어 주는 것. 이게 동지다. 근데 조국 장관이 그렸던 검찰개혁안이라든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제1호 개혁안이 검찰개혁. 그거 하다가 총 맞고 부상을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동지적 관점에서 좀 함께 아파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무슨 조국 손절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거는 동지적 관계에서 좀 저는 그렇다. 그래서 조국 장관 제가 옹호한다고 저한테 정치적으로 손해본다면 나 손해보고 말지 뭐.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국 장관하고 자주 통화하고 자주 내가 위로 드리고 같이 힘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에 비해서 지금 김혜경 여사한테 하는 거 보세요. 120, 30군데 막 압수수색하고 김건희는 멤버 유지 그 논문이 정상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국민대 대학 유지하겠습니까? 너무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왜 대응을 안 하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이. 국민의힘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가장 불만이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고 이 대선의 주요 패배 원인을 저는 의원님들한테 봅니다. 의원님들이 그 지역구에서 조금만 더 힘을 기울여도 23만 표라는 표는 별 차이 없는데 결국에 내부에 서로 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부 총질을 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향후에는
진짜 정청래님 최고위원 되셔가지고 이재명 후보님 대표 되시고 진짜 힘 있는 좀 민주당 만들어 주십시오. 네. 자, 박수. 제가 말씀하셨지만 잠깐만요. 요 답변만 내가 할게요. 아주 말씀 잘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당원들도요, 제가 진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요, 그날따라 결석생이 많았습니다. 결석이 많았어요. 그럼 결석한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왜 이렇게 결석생이 많냐고, 출석한 사람 나오라고 해가지고 다 매질하더라고요. 결석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출석한 사람을 때려요.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저 이번 대선 때 열심히 해서 우리 마포를 많이 이겼어요. 근데 갑이 왕창 졌어요. 근데 각 의원이 누군지 몰라. 마포는 정청래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저한테 댓글로 엄청 매질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2012년 졌을 때 서울에서 있는 20만 표 이겼어요. 마포 을 한 지역구에서만, 서울 전체에서 20만 표 이겼는데 마포 을 한 지역구에서만 21,282표 이겼습니다. 저요 하루에 제 입으로 문재인 8,000번씩 외친 사람이에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야권 단일 후보, 대통령은 문재인,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이거 계란장수하고 다니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 비서한테 카운트 한번 해보라 했어요. 내가 내 입으로 문재인 몇 번 하는지 한번 해보라. 최소 8,000번 했대요. 토탈 23만 번을 내가 했습니다. 영하 18도일 때 차 안 다닐 때도 제가 다녔어요, 혼자. 진눈깨비 온 날도 제가 다녔어요. 저희 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다 나쁘다고 옥석을 가리지 않고 얘기하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 박수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욕하는 건 좋은데요, 좀 가려서 하자고. 네, 좋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사진 좀 찍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창원을 가야지, 같이- 창원을. 네. 사진 어디 같이 다 한두 번에 찍나요? 자, 아니, 고모님, 저하고 사진 찍고 싶어 하지 않는 분도 있으니까 사진 찍고 싶은 사람만 찍으라고. 이거 좀 나눠드리도 되겠습니다. 아니, 저기 좀. 다 같이 한 번, 이리 나오소. 아니야, 네. 아직 우리 둘이 한 번 찍으면 네네네. 자, 의원님. 아, 네네네. 네. 명함을 한 장 가져가셔야죠. 명 가지고 왔어요. 어제 그냥 가지세요. 자, 그 사진을 찍고 싶은 거 맞지? 나도 가면 이거 벗겨 보세요. 찍으시는 게 낫지 근데 않아요? 요게 나와가지고 찍고. 어디인데? 그러니까 요만큼 나오시죠. 이만큼 나왔어요? 방향이 여기가. 아, 예. 인미의 철부 자체가 인미의 동기가 등산하다. 자, 사인 좀 있다가. 아, 네. 이거 한 장 받으시고. 이웃선은 의원님이 얼마나 큰 보이잖아. 아, 진짜? 찍었어. 이분들 시민들 잠깐만. 먼저 찍어. 총학생 회장을 좀 어디요? 네, 중학생 회장님. 어디요? 미덕대학교. 아, 예. 의원님도 좀 찍으십시오.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네. 아, 이번에 저희 회장님께서 이거는 저희랑 같이 이재명 씨랑 됐어요.
네, 오세요. 시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이 아, 예. 몇번 해요? 세 분. 포항 시의원 국회의원 말씀 들읍시다. 일단 말씀 받고. 오늘따라 여기 시간이 가요. 몇 마디 안 했는데 거의 한 시간이 가고. 오늘 오늘 모신다고. 아, 예. 저는 보시라고. 통화했을 때. 저 사진 한 장만. 아, 예. 의원들 고자리 제가